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폭염과 장맛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때문인지 감염병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영유아들에게 아데노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증상과 예방 방법, 우리 지역에 얼마나 지금 퍼지고 있는지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의 응급의학과 안무업 교수와 함께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물이나 음식물 때문에 여름철에 특히 많이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한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요즘 네네. 얼마나 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여름철 되면 이제 수인성 이제 감염병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수인성 감염병은 이제 그 코로나처럼 전수 조사를 하지는 않고 전국의 이제 병원 이제 208개 정도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네. 이 조사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마지막 주부터 예년과 다른 게 좀 네. 증가하다가 5월 말부터 140명 이상씩 지금까지 쭉 증가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영유아 6세 이하 영유아한테 잘 걸리는 요 아데노바이러스 이제 장염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코로나19가 한참이던 작년 재작년에는 6월 같은 경우에 4-5명 정도밖에 전국적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는데 벌써 지난주에 120명 이상 좀 발생하는 좀 특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조금 전에 좀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를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올해는 그렇죠. 상황이 많이 크게 다른가 봅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이제 대표적인 겨울철 수인성 또는 이제 식품 매개 이제 감염병으로 좀 알려져 있죠. 또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이제 집단 그 시설들, 사회복지 시설들 그리고 학교 이제 그 급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집단 설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균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아나운서님도 경험이 있겠지만 우리가 겨울철 되면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안전한 또 건강한 겨울을 위해서 이제 노로바이러스 예방하자. 그러게 말입니다. 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설 연휴에 음식 조리 잘 조심해서 설 연휴를 건강하게 보내자. 이런 게 이제 노로바이러스인데 올해는 좀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노로바이러스가 사실 이제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지만 1년 연중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연중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6월에 예년 같은 경우에 한 40명, 50명, 많이 발생해도 한 100명 정도인데 올해는 벌써 6월 들면서 140명이 넘어가더니 지난주에는 150명이 넘었어요. 좀 특이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먼저 살펴봤는데 네네. 이 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증상은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이제 설사병,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데노바이러스나 노로바이러스 모두 이제 설사, 구토,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이 몸살 같은 좀 증상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우리가 감염이 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증상이 나타나서 2-3일간 좀 증상이 가다가 큰 후유증 없이 이제 잘 낫는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데노바이러스는 이제 이 영유아한테서 발생된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럼에도 감염된 지 한 일주일 정도 좀 지나서 증상을 보이다가 그 역시 또 한 2주 안에 잘 증상이 가라앉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걸리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수인성 질환, 특히 모든 감염병의 가장 기본은 이제 손 씻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수인성 질환에서는 이제 끓인 물 마시기, 또 익혀 먹기, 깨끗이 씻어 먹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노로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 이제 이런 수인성 감염병에서 주의할 것은 이 요리할 때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특히 칼 하나로 채소도 썰고 생선도 조리하고 그거를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한 음식에만 감염이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조리할 때 위생적으로 하기를 좀 권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또 어패류 때문에 생기는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지금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은 이렇게 발생 빈도가 높은 이 전염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걸리면 치사율이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 50%가 넘기 때문에 또 혈압이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의 90% 이상 사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꼭 여름철이면 뉴스에 나곤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10년간
전부 한 뭐 5명 이내에 발생자가 있을 만큼 드물긴 하는데 작년의 경우 그래도 전국에서 비브리오 폐혈증이 한 51명이 발생했고 그중에 2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게 문제죠. 근데 요즘 이제 비브리오 얘기가 되는 게 지난 4월이죠. 4월 21일 날 이제 평택에서 이제 그 60대 기저질환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폐혈증 증상이 지금 있어서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조심할 때가 됐다. 이래서 지금 뉴스나 이런 데서 이 비브리오 폐혈증을 조심하라 이제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가고 있고요. 매년 5, 6월 정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시작할 때죠. 이래서 8, 9월에 아주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강원 지역을 찾는 이 시기에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떤 상황과 경로를 통해서 걸리고요. 걸린 것으로 의심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브리오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감염이 됩니다. 일단 이제 오염된 음식, 이제 특히 이제 날생선이나 어패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감염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이하게 이 오염된 바닷물에 상처난 이제 신체의 일부가 들어갔을 때 피부를 통해서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에는 한 3, 4일 지나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뭐 이제 화장실 자주 가게 되고 이제 몸살 기운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저혈압으로 빠지는 증상을 보이고요.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에는 뭐 감염된 당일 또는 이제 반나절 안에 증상이 시작돼서 감염된 부위에 이제 피부 괴사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치료는 가능하면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치사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감염된 어패류를 먹고 또 설사하고 발열이 된다. 또 바닷물에 들어가다 나왔더니 피부에 병변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고 출혈이 된다. 그러면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음식물을 같이 섭취한 분들에게도 빨리 전파를 해야 되겠군요. 다행히 이 비브리오가 이제 사람 간 전파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걱정까지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즉시 이제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위험이 커지고 있는 수인성 전염병, 감염병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수인성 질환하면 이제 7가지를 얘기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비브리오, 노로바이러스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뭐 설사병의 대표적이죠. 뭐 이질, 그다음에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뭐 콜레라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발생하지 콜레라나 이런 건 많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제 포도상구균에 의한 설사는 뭐 최근에도 가끔씩 이제 뉴스에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가 뭔가 좀 잘못 먹은 것 같았는데 2-3시간 후에 복통이 심해지고 설사하면 대부분 이제 포도상구균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요. 근데 특이한 것은 최근에 이 살모넬라 균이 음식을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통해서 전염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묘나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손위생 철저히 해주고 또 반려견, 반려묘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30초 남았는데요. 네네. 예방 방법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와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될까 끝으로 좀 말씀 부탁합니다. 네, 이 수인성 감염병은 이제 우리가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특히 이제 알게 된 손 씻기 그리고 이제 조리 과정에 조심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코로나19는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어렵고 우리가 계절성 독감처럼 또 유행했다 가라앉고 유행했다 가라앉고 뭐 그럴 것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우리 계절성 독감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하면서 또 관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모 교수님 말씀 듣고 조금 안심이 그래도 됩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